토요일 함께할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종호의 목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내용이 가관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자기 손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그래갖고 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을 하네. 자,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임성근이 사표 못 내게 내가 말렸다. 그리고 별 4개까지 달아줄 거다. 신은기 변호사님, 지금 통화한 분은 변호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멋쟁 해병이라는 방에 예. 5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종호라는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범하고 지금 통화를 한 분은 그 방 안에 들어있던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 저 녹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게 사실이 아니냐도 지금 뭐 따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안에 나온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게요. 뭐 VIP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은 해병대 별 4개 된다라는 것을 2023년 8월 달에 이미 저분이 이종호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거는 올해 4월에 이미 보도가 돼서 해병대 별 4개 달아준다. 현재는 별이 3개까지밖에 없는데 별 4개로 달아준다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은 올해 4월에 알았는데 또 이종호 씨는 작년 8월에도 별 4개 될 건데 그 자리는 이제 임성근 자리야 라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스럽고 좀 경악스럽다. 대한민국이 주가 조작 공범에 의해서 이거 노란한 거 아니냐. 정말 국민들이 좀 경악하실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올해 4월에 해병대 사령관 별 4개 달기로 그렇게 발표가 그런 됐나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에요. 이제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 올해 4월 23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단독 기사고요. 윤 정부 임기 내에 해병대 사성장군 나온다. 어허. 대선 공약 이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사실을 8개월 전에 이종호 씨는 8월 달에 그것도 최혜병이 순직한 이후에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놓고 기록 횟수가 막 돌아갈 때잖아요. 그때 벌써부터 별 2개짜리를 별 4개 단 해병대에 사성장군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그 합참 차장급이 삼성이었는데 예. 그걸 사성으로 올리겠다라고 그건 하는 게 했고. 나온 거니까 그걸 예. 미리 안 거죠, 뭐. 그리고 그건 이제 제가 볼 땐 위인설관인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을 갖다 받기 위해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관 직제를 중장에서 대장으로 올리는 것을 지금 상정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뭐 합참 차장 해가지고 별 4개 달아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군 인사를 예. 이종호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군 인사뿐만 아니라 별 몇 개짜리 직제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제 계급까지.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군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 인사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서 군과 경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군사보험법 개정 관련해서도 군에서 수사하다가 경찰로 넘어갔는데 두 기관이 지금 장악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군과 경찰에 지금 인사를 장악했다는 내용이 녹취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 매우 중요한 핵심 예. 증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종호가 큰소리 빵빵 쳤던 대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종호 목소리까지 드러났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100%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허세 좀 부렸지 뭐 실제로는 VIP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녹취록과 또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데가 JTBC하고 MBC하고 한겨레 보도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월 4일 날 그 관련 내용을 보면 MBC 보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종호가 자신의 개입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까 작년 8월에 그 통화했던 변호사가 임성근 그 사단장이 그 최상병 순직 사건에 이게 뭔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종호 왈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고 그럴 걸 이런 보도가 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절대 사표 내지 마라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나서는 올 3월에는 조금 이제 괜히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이제 후회 섞인 얘기를 했는데 그 VIP가 누구였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공범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여사와 유지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틀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는 VIP는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건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통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다가 이 녹취록이 지금 저희는 그때 그 카톡방의 대화 문자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한참 있다가 지금 녹취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녹취록은 없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제2, 제3의 녹취록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그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뭐 승진은 결과적으로는 못했지만 이런 단서는 나왔습니다마는 군, 경찰 그 밖에 다른 곳에 개입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정농단의 이 뿌리가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네. 있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야 이번에 이 녹취가 공개가 된 게 공수처에서 공개한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공수처의 공익제보자로 공익제보를 한 그 변호사가 공개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월요일 날 김종대 의원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올 거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수류탄 터집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산 못한 게 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지난주에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저기 공익제보자 한 명이 예. 공수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왜 해병 예비역들의 카톡방, 그 골프 모임, 요것이 이제 뭔가 뭐 조금 얘기하기도 뭐 하고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뒷얘기를 왕창 싸질머지고 공수처에 가서 그냥 제보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보된 내용은 이후에 최해병 사건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기 최해병 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 제보 때문이에요. 보세요, 김정 원장님. 지금 우리가 설마 했잖아요. 예.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하는 윤석열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가? 예. 김건희가 뒤에 있었다. 이게 이제 그냥 생각했던 건데 이종호가 저기를 했다. 그래갖고 임성근을 구명했다. 이종호는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관계다. 더 그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여기서 양심적으로 좀 고백을 해달라 많은 분들이 아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김종대 의원님하고 3개월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김종대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뒤에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연관돼 있다. 최해병 사건은. 왜 근데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아까 김종대 의원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 취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와서 김종대 의원이 말씀을 하시길래 뭐가 있긴 있구나. 구체적으로. 근데 뭐 말씀하신 건 딱 한마디죠. 임성근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종호의 발언. 저는 이 정도면 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충분히 알겠죠. 그다음에 포항에 내려가려고 했어. 라고 하는 건 저 임성근을 알고 있는 이종호가 어떤 형태로든지 임성근의 상황을 알고 구명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포착이 되는 거고 뭐 그 뒤에 문제야 공수처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옛날 기억 안 나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를 어떻게 만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종호라는 사람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게 구명을 할 수 있는 나라? 이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나라인 거죠. 오히려 이런 일들을 근절해서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횡행했고 또 내부의 정보를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인사, 직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이 경무관급 이상이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인사를 갖다가 일개 사인이 다 알고 있고 이 안다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한테 인사청탁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정농단이거든,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최혜병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 내외가 벌이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의 전체 얼개가 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냥 수면 위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데, 진실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진실이 두 개일 방법은 없죠. 진실은 하나인데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 인사, 경찰 개입 인사 지금 이게 드러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요, 탄핵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도 경찰 인사를 안봉근이라는 문고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한 지금 징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안이 일어난 시점이 2023년도 지금 8월 9일 녹취입니다. 8월 9일 녹취에 대해서 이종호가 내가 다 개입했어 라고 저렇게 자신있게 VIP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종호나 임성근 사단장은 오늘도 입장문을 내면서 다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지금 본인들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둘 사이의 대화, 그냥 사적 개인 간에, 그때 2023년도 8월에는 그냥 사인 간의 통화입니다. 그냥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도 거짓말이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밥만 먹으면서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해명하는 말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당시 정황 녹취록을 사인 간의 은밀한 대화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고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요, 이종호의 녹취록으로 이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과 인사 개입을 들여다보면 퍼즐이 딱 맞아 돌아갑니다. 사실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이게 또 녹취도 거짓이고 지금 또 해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거짓말이었으면은 지금 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노키오죠, 피노키오. 코가 길어지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변호사가 공수처에 들고 들어가서 단톡방 대화 이후의 상황들을 싹 다 얘기를 했다라는 그 지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단톡방 대화를 보면서 결국에 그 골프 모임은 불발이 됐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종호의 일정 때문이었는데, 그럼 그러고 나서 안 만났겠느냐라고 저희가 다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다. 또다시 추진을 한다거나, 그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정도 뭔가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가 됐으니까 이종호의 입에서 임성근이라고 곧바로 나오고, 또 그 임성근이 사표를 낸다, 어쩐다, 그런 정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골프 모임을 주선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일련의 상황이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친밀감이 어느 정도였다는 게 다 드러나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버젓이 다 들은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이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법 청문회 나와가지고 앉아서 임성근 얼마나 거짓 진술을 해가면서 국민 조롱했습니까? 본인 말도 번복해가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다 드러나는 거도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저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수처의 입장이 이제 정말 주목이 되네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요, 위증죄가 무서워서 선서도 못한 사람이 임성근 아닙니까? 무슨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임성근, 아까 박현택 의원 우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아냐, 이종호,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임성근이 정말을 말했을까요? 거짓말을 말했을까요? 요즘에 재미있는 쇼츠가 하나 돌아다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광덕 의원이라고 옛날 국민의힘에 있었어요. 남양주 시장이죠, 지금. 예. 남양주 시장 하고 있나요? 네.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있는데, 이 양반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사를 해볼 때 거짓말하는 놈들 태도가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한번 보실래요? 임성근이 거짓말하는 것을 밝혀낸 5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한봐요. 청문회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두 손을 해서 엄지검지를 계속 이렇게 했다는, 이것을 직접 청문회장에서 봤다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검사로 수사를 할 때 조사받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확실한 태도 변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전형적인 거짓 진술을 했을 때 보이는 변화입니다. 아하, 그런 거요? 손가락을 저렇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요? 한마디로 입은 거짓말을 해도 손가락은 정직하다, 이런 말인겨?
전 국힘당 의원 말대로다가 임성근이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되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어쩌면 저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게요. 저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또 5년 전에 했던 이야기라면은 예. 또 트집 잡을 건데 자기들이 한 검사 얘기잖아요. 출신 주광덕 의원이 했던 이야기라서 아마 할 말도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성근 지금 전 사장장 말에 의해서 저게 다 거짓말이다 그러잖아요. 이종호가 했다는 말이 그냥 누가 이종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저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임성근 VIP 쪽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XX들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거에 이런 거짓말들을 자기들끼리 무슨 놀이를 하나요? 거짓말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VIP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 얘기는 뭐냐면 이게 허세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녹취록을 보면 허세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지켜주려고 했다라고 이종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이 된 다음에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빼박인데 이제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나오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또 재의결 상태에서 이거 갖다가 거부할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리고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서 퍼즐을 맞춰보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금 임성근과 이종호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까지도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국민들을 납득시키려면요. 본인들의 스토리를 그럼 뭘 좀 만들어 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다 거짓이었고 다 허세였다. 이렇게 퉁쳐가지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명징한 증거들이 이미 차고도 넘치게 세상에 나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때 가려지는 건 자기 눈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9일 날 통하면 8월 2일 날 대통령 휴가 첫날에 그 많은 통화가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그 출장 가 있던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그 뒤로 1년에 막 뭐 수백 건의 문자와 통화가 이루어진 그날이 8월 2일이었고 그리고 그날 이제 이첩됐던 것들이 다시 다 회수가 되고 8월 9일이면요. 이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다시 국방부 조사단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 시점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이런 통화를 해가면서 제3경 이 순직의 어떤 진실 규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의 인정머리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그런 안타까움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빨리 해서 별 4개까지 달아주려고 했는데 언론들이 이 난리를 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하고도 공유되고 있는 정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내 와이프하고 가까운 이종호의 부탁인데 너네가 이거를 먹어버리고 말을 안 듣고 이첩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지도 실마리가 풀려가는 기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공수처에 했다는 그 얘기도 조만간 밝혀져서 이 이후에 퍼즐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개입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수면 위로. 한때 서로 공범 관계로 주가 조작을 해서 재미를 좀 봤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됐으면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엮여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더웨이님 이런 글 주셨어요. 주가 조작 주포의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가 조작 공범들이 김건희의 코를 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입을 열면 김건희는 곧바로 깜빵행위 될 테니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 이자가 임성근을 빼주느니 3스타를 만드느니 4스타를 만드느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신은기 변호사님 코를 끼고 있다면 너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를 못 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똥개가 똥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주가 조작범들이 다스리는 나라, 주가 조작범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이 불안감을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냥 임성근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별 4개를 지금 직제를 바꿔가지고 별 4개 달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거지만은 임성근이 누굽니까? 최혜병을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이거는 업무상과실치사나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수사 대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죠. 근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별 2개짜리를 이종호라는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의 공범이 어떻게 2023년 8월 달에 별 4개로 승진되는, 그 별 4개로 직제를 바꾸는 걸 어떻게 알며 그 자리를 임성근이 가기로 돼 있다라는 식으로 군 인사를 한다?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종석 피의자 호주 대사 보내주는, 범죄자에게 상을 주는 윤석열식의 이 문법과 완전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안은 너무 끔찍한 일이고, 이거는 사실로 안 밝혀질 수가 없고, 밝혀진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국민들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핵폭탄급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동아일보에서도 보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간 A 씨가 이 씨가 VIP를 통해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예. 뭐 이것도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또 임성근 사단장이 7월 20일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나한테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은 싹 다 고소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20일 날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7월 20일 날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하는 짓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으면 저는 좀 공수처에서요, 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 발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끌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가 나오는 상황이고 공수처는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소환도 아무것도 압수수색도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소위 공수처, 계속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수처 수사 내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막혀있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공수처가 수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 그래서 공수처에 가서 저런 얘기들을 다 했다고 얘기하면 전 국민들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대통령 스스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좀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좀 매듭을 지금은 줘야 될 중간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향님, 공수처가 이 소중한 증거를 노력 없이 얻고도 아무런 일을 못한다면 그들 또한 의무 위반입니다. 그렇죠. 직무유기죠. 그런데 지금 이종호가 얘기했던 VIP가 누굴까요? 지금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김건희냐 이런 판인데, 소래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중앙일보에서 기사 나온 VIP는 성렬이가 아닌 해병 사령관이라네요. 그냥 천공이라고 하지 크크 했는데, 이종호가 거부해서 내가 말한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한 모양이에요. 해병 사령관이 누구죠? VIP. 김계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가 보죠. 거기가 김계환한테- VIP인가요? 그러니까요. 국방부 장관과 합참부 장은 뭐가 되는 거죠? VVVVVIP가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에 산을 쌓으려고 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을 농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VIP라고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럼 달리 이해할 방법이 하등에 없어요. 아니, 임성근이 그랬던 자가 사령관을 VIP라고 그러겠어요? 그 김계환이 이러겠죠? 그렇죠? 성근이 위에 있는 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근데 이런 식의 얄팍한 거짓말을 하는 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이거 있죠? 이런 거랑 유사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아까 하는 행위가. 그 손가락 그거 나가는 걸 네. 보고 김은숙님 과학이네. 과학이네. 그러셨는데, 오빠야 학교 가자님. 착한 악마님이 아이들을 오빠야 학교 가자로 바꾸셨군요. 최근에 오토바이 넘어져서 좀 다치셨다는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망쳐놓고 하와이 여행이나 간 윤땡땡. 에라이 앵간히 좀 해라. 방한 금지 청원도 올립시다. 슈퍼챗도 보내셨고요. 하양맘님, 모든 게 거짓. 그 X 숨 쉬는 것도 거짓. 이렇게 댓글 보내면서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WPDUDAL님, 다 짜여진 각본에 최혜병 사건이 있어서 뒤집힌 거네. 오산경자님, 일본이신데 일본 말로는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경자면 게이꼬신가요? 일본에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항암 4번째 맞고 돌아와서 지금 이 시간에 백운기 정어리 TV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다려줘요 그러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빨리 항암 효과 다 100% 드러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든 만큼 곧 좋은 시간 오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저 녹취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VIP라고 이종호가 먼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가 상대방 변호사가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합니다. VIP가 그런 거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통상에 우리가 언어를 쓸 때 VIP라는 단어를 대통령으로 지칭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 언어의 의미를 지금 또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 조작범다운 언어 의미 조작이다. 이제 와서 또 조작을 계속하는 그 습관을 못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짓으로 아무리 주가도 조작하고 언어도 의미를 조작을 해도 다 꼬리 밟혀서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이 조작범들의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갈 때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저는 매우 정말 참담하고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떨어진 국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권한이니까, 권리니까. 그런데 본인한테 주어진 것 이렇게 막 거부권 행사하는 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제 민주당 박찬대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 정권의 몰락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김준정 의원님, 네. 이번에 이제 재의결을 만약에 했는데 수가 부족해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는 없나요? 이제 다른 법안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윤석열 특검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뭐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은 수정을 하든지 뭔가 네. 방법을 해야 될 거라고, 자구 수정이라도 해서 새롭게 발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 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보겠다. 저쪽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나는 것도 좀 보고 시간 조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와이안 거부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거부권 행사하는 주된 이유가 위원회 위원을 더한 거다. 또 경북청에서 임성근 불송치한 거 봐라. 문제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멀리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때 7월 4일 날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보름 이내에 이제 뭐 재의결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혜병 순직이 7월 19일이면 1주기가 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금 고민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의결을 하니까 곧바로 몇 시간 만에 이걸 딱 제거를 한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서 전자정부 만들었을 때 이런 데다가 그렇게 전자결제 쓰라고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아마 정말 통곡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다음 주가 순직 1주기인데 국민과 박정훈 대령과 그 유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인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원을 더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 할 때 다 거기 특검팀에서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도 야당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원을 더한 그런 팀에서 수사하면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결국에는 올랐다는 것인지 그렇게 실토하는 것인지 그것도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하고 경북청의 어느 관계자하고 그 울먹거리는 통화 기억나시죠? 경북청 관계자가 막 울면서 막 끄끄거리면서 막 통화했던 그게 나는데 그때 수사단이 다시 이첩되더라도 정말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 회수해 왔을 때 이후의 통화입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거를 지켜보는 유가족, 박정훈 대령은 무슨 죄로 지금 이런 주가 조작범이 구명운동 벌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넘겼더니 항명죄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떻게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를 합니까?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대체로 대통령이 미국이나 이렇게 갈 때는 경유를 합니다. 알래스카를 경유하든지 하와이를 경유하든지. 그런데 일 끝나고 돌아올 때는 아직 갈 때 이렇게 쉬었다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거 놀러 다니는 건데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와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막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보여주지도 않고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대비 특별 지시라고 하는 것을 내렸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자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저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에?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얘기죠. 저런 지시사항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땠을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지시사항 하면은 뭔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 수채구멍 막아라 이렇게는 안 나와도 들여다볼 때 살펴야 될 때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위험지역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필요시 공공시설 등 안전한 장소에 사전 대피하고 해상은 어떻게 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해안가는 어떻게 대국민 홍보하고 이렇게 기본인 거죠. 그걸 딱 16자 이번 장마에도 어떻게 하라고? 이따위로 일을 하면서 정말 저런 대통령을 김정 원장님 저 대통령 맞아요?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저희 정부에서 문자가 와도요 저렇게 오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숨을 쉬어서 살았으니까 오늘도 숨 쉬어서 살아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저걸 왜 보냈을까? 지난달인가는 또 저렇게 안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 달에 저게 왜 왔을까? 저렇게 하는 게 뭐지? 뭐 공무원들 엿먹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민생을 돌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언론에서 지금 해석하는 내용들은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런 논란들을 하전에 예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권력 노름에만 빠져 있는 거고 해외여행에서 의전 노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 사유예요. 헌법과 법률 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VIP 문제와 관련해서 VIP가 아니냐 기냐 이 문제는요. 이종호 씨가 한 얘기예요. 별 3개 달아주기로 했던 거잖아. 별 4개 만들어야 하니까
이건 인사권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의 인사권자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부인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상황은 어제의 특검법과 오늘의 특검법은 내용 자체가 변해 있다. 명백한 이해상충이 지금 확인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징하게 어제 저녁에 나와 있는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거부하는 건 헌법 위반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사기꾼들은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다 사기라더니 실제로 그랬네요. 임성근 로비설 이모 씨, VIP는 김건희 아닌 해병사령관.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 차라리 입을 닫고 있지. 이걸 또 살려고 얘기를 해요. 녹음 파일에 나온 VIP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와 만나 임성근 사단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힘쓸 이유도 없다고 해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러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별 3개 만들어주고 별 4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의 의미를 지금 조작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뭐 임성근한테도 이 새끼라고 전화 녹음해서 하던데요. 그러니까 투스타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면서 임성근이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고 있으면서 별 3개밖에 안 되는 3개짜리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라는 호칭을 쓴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을 지금도 이 결재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정말 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추락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범들에게 농락당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가 미국을 갔는데 정말 하와이 거쳐서 가는 걸 보고 놀러 가는 거냐 일하러 가는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지요. 더 팩트가 공개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출국할 때 대통령 전용차에 뭐가 보입니까? 강아지가 보입니다. 하와이까지 데리고 갔는지 공항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차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 사랑하는 것 이해합니다. 개 데리고 가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관절을 떠나서 이제 외교 갈 때는 그때부터는 공무 아닙니까? 개를 사랑한다. 그럼 자식 사랑하죠.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 데리고 외교 나갑니까? 저게 뭡니까? 왜 강아지를 타고 가는 겁니까? 알 수 없죠. 뭐 그 공항 가는 동안이라도 더 보고 싶었는지 데려가는지 알 수 없는데요. 개를 사랑하는 만큼 국민도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만큼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 처지가. 지금 거부권 15번째입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죄 지은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본인이 어느 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특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입니다. 국민이 개가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겁니다. 검찰 독재 시대에 아이디 쓰시는 분이 걔도 VIP네 그러셨는데
이종호가 얘기한 VIP가 혹시 강아지 개새끼는 근데 전 아까 그 거부권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게 최혜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법을 거부한다? 이것 자체가 거부권의 내재적 범위를 뛰어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과거에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그 특검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럼 이 법이 위원을 더한 악법이라 그러면은 본인도 위원 특검팀에서 위원 검사로 위원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 논리를 갖다가 쓰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김건희 여사 그 사건까지 포함하면 지금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이거야말로 위원을 더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거부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대통령은 전 단 하루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청문회 또 탄핵 청문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의결 먼저 다가온 과제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혹시 균열이 좀 생겨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김유정 의원님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은 죽으나 사나 찬성표 던질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보니까. 그러면 이제 7표가 필요한 건데 이제 믿고 있었던 김재섭 의원도 지금 22대에 발의된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인이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제3자 특검 추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말에 몇 명이나 동의를 할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하니까 그 핑계 삼아서 지금 애초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7표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당에서도 고민일 것 같고 그래서 재의결 시점을 즉각 원래는 순직 그 일주기 그 즈음에 맞춰가지고 하자. 그리고 안 되면 또 발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일을 되도록 해야 되는 그 지점에 고민이 있는 거라서 시점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재섭 의원마저도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또 조경태 의원도 사실은 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온데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7표 모으기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렵겠죠. 네. 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국민의힘 내부에는 마지노선은 있는 것 같아요. 공멸한다. 예. 특검법을 받으면 공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받으면 전멸일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전멸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생존을 하기 위한 것을 지금의 공감대 거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사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놔봐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 법률적으로는 이거 위헌이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논리를 얘기했던 건데 저는 이미 이런 증거들로서 위헌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좀 그래서 계속 앞으로 어떤 증거가 나오냐의 상황. 그러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갔을 때 소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걸 지키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거 수사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을 때 상황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상황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이걸 마지노선으로 공멸은 할 수 없다. 우리가 대강 싸움을 하더라도 공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든 뭐든 이런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단 하나다. 대통령도 무서워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나눠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무서운 건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들이 김종대 의원 말대로라면 짐을 싸가지고 들어갔다니까 저는 그 짐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할 거고 저는 공수처도 그런 압력 속에서 일정하게는
기자들의 질문을 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이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너무 낙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불의 내지는 이 부정의 상태에 대해서 저는 그 댐이 균열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뚝이 좀 무너지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랑 맞물려서 상당히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 정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레임덕을 넘어서서 이제 데드덕 증상이 이미 나오고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제 또 JTBC를 비롯해서 MBC 한겨레에서 이제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게 마치 그 스노우볼 이론처럼 이 눈덩이가 굴러갈 때는 그거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부부가 뭐 김건희 여사가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손을 다 뻗쳐놓은 상황입니다만은 이거를 컨트롤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해결될지까지는 예상은 어렵습니다만은 통제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의결 과정 언제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일단 국회의 탄핵 청원 지금 136만 넘어섰는데요. 이제 탄핵 입법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인들을 39명 채택했는데 뭐 나오는 거 기대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만 안 나오면 고발해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임성근, 이종섭, 김건희 등 모두 39명인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관련 발표한 것 들어보시죠. 2024년 7월 19일과 26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원장님,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예, 뭐 제가 볼 때 이 정도 처벌 같은 경우는 뭐 감수할 거고 뭐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주요한 인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실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그 검찰단장이나 조사본부장 대행이나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국방부 조사본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정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소위 8명 전원에 대해서 소위 이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들어보는 게 어쩌면 경찰 발표와 완전히 비교가 되는 상황이어서 소위 경찰 발표의 허구성들을 등장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소위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특검 청문회랑은 성격을 달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 하나하나가 소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탄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여론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일날 두 번에 걸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어떤 분노나 이런 거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증빙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들에 이제 돌입했다. 이건 되게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건 나오고 그래도 겁먹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사실 다 안 나오진 않을 거고요. 예. 또 누군가는 나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우리가 특검과 탄핵 이 두 가지가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되 그래도 저는 탄핵이라는 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선결적으로 특검을 먼저 관철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우리가 탄핵에 의존을 해서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이 반발도 상당히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동의 목표로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빌드업 차원에서 저는 특검을 반드시, 특검도 범위 높이지 말고 윤석열 부부 특검으로 한정을 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론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특검이 길지 않는 시간에 공소장 정도의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전 그걸 기반으로는 탄핵은 무리 없이 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제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우리가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은 추진할까요? 뭐 아무래도 자체안을 내서 뭐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안 자체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원장이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이미 위반이 된, 그러니까 잘못된 특검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봐도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해서 성공한 특검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성공한 특검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지금까지 뭐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나 내곡동 사저 특검이나 다 야당이 추천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거든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성공하는 특검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가 봐도 일단 대한변협은 이미 작정을 하고 검사 탄핵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너무 탄핵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자체 내 위원회 같은 것도 만든다고 얘기하고 또 헌법 학회도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는 제3자에 의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댓글 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해찬 씨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장해찬 씨가 직접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시절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별도의 댓글팀을 두고 이것이 운영이 됐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장관이 정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들을 받게 되면 저는 한동훈 쪽 라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스탠스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댓글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퍼지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좀 서로 얽히고 얽히는 싸움들이 벌어져서 계속 말씀드린다면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지금 한 60% 정도의 수준인데 특검이든 탄핵 문제이든 전 이게 더 위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어떤 형태로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선거하면서 내부적으로 싸우다가 불거진 그런 사건이 역사를 바꾸는 큰 문제가 된 것들이 꽤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장해찬이 얘기한 댓글팀 발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발언을 잠깐 들어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보니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나 한 후보 측에서 저에게 반발을 하면 잠깐만, 그럼 그 팀은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다고? 네. 그것도 근거를 갖고 하시면 그럼요. 저는 지금이야 뭐 이 소위 말하는 요양 중인 상태입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이 우리 당의 스피커로서 여러 요청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고. 어떻게 알아? 신의규 대표님, 만약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걸 운영했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고 사설로도 저런 걸 운영하면은 됩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이라고 폭로했던 그 사건은 권력기구가 그러니까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그 몸통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으로 봤던 거고 당시에 뭐 원세훈 원장부터 다 구속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드루킹 특검이죠.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은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권에서 좀 횡행하는 뭐 사설 그런 댓글 조작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다 여론 조작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신분에서 사설 저런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법무부 예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국정원의 사례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은 드루킹 특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반드시 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뭐 장해찬 씨가 이제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마치 무슨 내부 고발하듯이 저렇게 나와서 한 건을 했는데 뭐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절 단서로 해서 반드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이제 위원장에 대해서 댓글팀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예.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비롯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 위원장을 비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문자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장현찬 씨가 지금 오히려 한동훈이 특검팀 그 댓글팀을 예. 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해야 되지만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문자로 했잖아요. 그런데 댓글팀이 없었는지 그렇죠. 비방한 일이 없었는지 예. 김건희 여사도 밝혀야 돼요. 이거를. 예, 예. 그래서 이쪽 저쪽 모두 댓글팀에 대한 진실을 다 밝혀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저것도 특검이 필요해 보여요. 권력자에 필요하죠. 대한 맞아요. 수사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일괄 종합 특검을 할 때 저 내용도 넣어가지고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댓글팀은 이렇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저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지금 김건희 문자를 봤을 때 저 안에서 지금 댓글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 정도면 전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댓글팀을 이용해서 비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댓글팀이 없냐, 비방을 안 했냐, 뭔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팀이 있는 거죠.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저 문자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실체를 알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저는 저런 글까지 저렇게 아무리 둘 간의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보낼 정도의 상황이고 저게 또 외부로 나간다? 그러니까 참 사회공갈단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장해찬 씨도 라디오에서 본인이 얘기한다?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목숨 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아니 별로 그래서 없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항상 이야기할 때 레밍 정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해정 차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그냥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면서 그냥 절벽 끝으로 다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야 굉장한 불행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행일 수도 있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 팀킬이에요. 팀킬. 귀결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던 거죠. 이 녹취를. 네. 예. 오늘도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는 예고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실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 댓글 선정하는 동안에 정어리몰 광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납작복숭아, 대극천 그리고 초당 옥수수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예,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 소개합니다. 하양맘님, 오빠야 학교과자님, 이재현님, 양인주님 감사드립니다. 댓글 오늘 글래머 선크림 받으실 분요. 아까 그 영상 보시고 과학인에 해주셨던 김은숙님, 콕겐거니 온더웨이님, 그리고 바로 속보를 전해주셨던 소래사님, 착한 악마님, 방한 금지 청원하자고 하셨지요. 하영민님, 개를 데리고 갔다면 오랜 기간 안 들어올 수도 그러셨는데요. 오아이오 오천사님, 개는 개를 알아보고 좋아합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이렇게 6분께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신청한 지 오래됐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어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댓글을 소개했다고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분이 선정되는 거니까요. 그건 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병 특검법 발의를 한동훈 의원 후보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최혜병 특검법은 결국은 윤석열 특검법인데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님 혹시 800에 7070은 누구 건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전혀 없는데 지금 이상기류가 한 3가지 정도 발생했는데 뜻밖의 국면으로 지금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이제 곧 발표하게 될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정치 시계로 움직인 수사였다. 지금 뭐 비공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백브리핑 형식으로. 어떻게 그걸 비공개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도 아니고 결과를 발표한다는데.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다는데 그 위원회도 정체가 지금 밝혀지질 않았어요. 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해 드리자면 이 경북경찰청이 그 최혜병 사망 이후로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 포칠대대장을 소환한 때가 4월 22일입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한 때가 5월 13일입니다. 전부 총선 이후죠. 무슨 얘기냐? 총선 이후까지 미뤄왔던 수사예요. 그러니까 수사한 지가 얼마 안 돼 지금. 불과 2-3달이야. 1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랬는데 왜 갑자기 내일 시험 보는 학생처럼 벼락치기로 했느냐. 그동안에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건데 총선이 끝나고 특검 얘기가 이제 더 거세지니까 총선의 메인 이슈가 그 최혜병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특검 여론이 고조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도 또 뭉개고 있다가 얼마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최혜병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서 7월 1주기가 될 때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은 7월 중에 답을 내라. 이렇게 공개적인 압박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신호냐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 내놔라. 그걸 통해서 저 야당의 특검 공세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수사 결과를 빨리 내서 우리가 되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봐라 경찰 수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고 그걸 만류했던 것은 임성근을 무혐의 처리하게 될 경우에 특검 여론이 더 고조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특검 여론이 너무나 다수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밀리면은 안 된다. 이러면서 역공을 하고 돌파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제 경북경찰청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라. 그러면 이렇게 된 거부권 것이죠. 행사의 명분을 경찰이 만들어 줘라.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다 그런 얘기죠. 특검을 방어할 수 있는 디펜더 역할을 바로 경북경찰청이 해줌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 가운데 지원 사격을 해라. 예,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고, 여기까지는 이제 좀 짜증나는 흐름이고 이제 수류탄 터집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산 못한 게 있어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지난주에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저기 공익제보자 한 명이 예. 공수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왜 해병 예비역들의 카톡방, 그 골프 모임, 요것이 이제 뭔가 뭐 조금 얘기하기도 뭐 하고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뒷얘기를 왕창 싸질머지고 공수처에 가서 그냥 제보해버립니다. 예. 그거 지금 처음 공개하시는 겁니까? 아니, 요거는 예고편은 제가 해놨었어요. 예, 예. 지난 월요일 날 방송에서 이번 주에 모종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방송을 했었죠. 예. 그날은 여기 안 나왔다고. 근데 그게 목요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보된 내용은 이후에 최해병 사건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기 최해병 건은 김건희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 제보 때문이에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움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그런 개연성. 제보자입니까? 아니, 물론 완성된 얘기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뭐 해야 이게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어떤 구체적 정황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수처에 제보가 됐는데, 역시 그 의혹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주범, 그 블랙홀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입니다. 예. 이 사람의 행적이 단순히 골프 모임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실 거고, 임성근 사단장 사성장군 만들려고 이 사람이 발벗고 뛰었고, 최해병 건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본인의 그 일부 내용이 나와요. 아니, 카톡이 아니에요. 더 이걸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공수처한테도 요거를 갖다가 수사할 시간을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밝힐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 내용이 그냥 나오기만 해도 내용이 조금 심각해요. 그래서 요게 공수처에 제보가 됐다는 게 이게 세 번째 변화된 지점입니다. 뭐 경북경찰청이 아무리 뭐 수사 발표를 하건 말건 뭐 이런 문제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02800-7070이 어떤 전화번호냐라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02800-7070이 김건희 쪽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제가 뭔가 확언은 못 드리지만 곳곳에서 열려 있습니까? 모든 단계마다 이제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여태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권력이 아주 센 데서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짐작하게 되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정황들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왔을 때쯤이면 상당 부분 진도가 더 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또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공익제보라는 어떤 그 명분으로 공수처에 제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지켜줘야 될 시간이거든요.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진실을 정말 원하신다면 이럴 때 함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안 된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줘야 될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진실은 시간의 편이다.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는 거를
정말 좀 한번 저 상기해 주시고 일단 이제는 지난주에 지금은 지킬 때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공수처로 공익 제보자가 갔다. 네. 이종호 관련이다. 이종호 관련이다. 예. 예. 여기까지는 확답을 드리고 또 한 명의 저기 언론에는 손모 씨로 알려진 경호처 직원은 예. 사실은 손 씨가 아니라 송 씨입니다. 어. 예, 그게 대부분 기자들이 잘못 알고 적었네요. 있는데 예. 송 씨예요. 예. 예, 이 사람과 그 최해병 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호처 라인들 여기를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묘한 일이 좀 있어요. 이 모임에서 나오는 각종 이야기들은 최해병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건도 있다고. 경호처의 뭐 국정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가 몰라. 뭐 삼부 체크해보고 그것도 수상하고. 그 왜 저 카톡방에 삼부. 이종호가 예, 했던 삼부. 삼부, 그 삼부 토건이냐, 뭐 이 얘기도 수상하고. 아니 주가 조작으로 집행유예로 나온 저기 범법자가 저렇게 설쳤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우선. 그렇죠. 할 거 다 하고 있었다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정권에서 상당히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온 동네 오지랖 넓게 저렇게 뭘 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본인은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김건희 일 봐주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나 여전히 김건희하고 가까워라고 하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정권을 실드치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부를 실드치면 보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가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보수는 보상이 확실하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이종호 씨라는 분이 뭐 사실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거 뭐 지난주에 많이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계좌를 임성근 씨가 같이 뭐 빌려주거나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삼부토건 그 주가를 살펴보면 그때에 이 일이 그 카톡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주식이 폭등을 해요. 폭등하고 내려가고 뭐 왔다 갔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연결이 된 거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이걸 정보는 꼭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대통령이 그 유럽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가 그 길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그때 갈 무렵에 엄청나게 홍보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했어요. 아니 전쟁 중인 나라에서 사실 가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렇죠. 일단은 보살펴주고 지원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줬다고 조금은 아니라 좀 줬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10배 100배 재건 지원 이익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골드먼삭스 같은 그 미국의 컨설팅 업체가 와가지고 이미 다 재건 지원을 설계를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고 하는 거 우리가 주도할 게 없어요. 기여한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돌연 삼부토건이 수혜 기업으로 되면서 어마어마한 주식 폭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종호가 이렇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갖다가 온 동네 이제 치적으로 홍보하게 되면은 곧 주식값이 뛸 거다.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냐 여부가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집행유예로 나와서도 또 그런데 어떤 관여돼 있었고 김건희하고 이종호 전화 압수수색 해가지고 조사하면은 서로 뭔가 오고 간 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가 진행 중인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폭탄 수류탄 하나 터뜨려 주시니까 이건 약한 거. 이건 이제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요.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경찰 수사 지켜보자. 그러고도 미진하면 내가 자청해서 특검 요청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죠. 그러는 상황인데 경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건 스스로 발목 잡는
짓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임세현 대변인. 네. 그걸 공개로 하는 거하고 비공개로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이제 그 기사 쓰는 게 한계가 되잖아요. 예. 이게 기자들이 그걸 다 녹음하고 뭔가 다 속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면 기사 쓰지 말게 하려는 의도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번에 경북경찰청에서 6명을 이제 송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 애초 수사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한두 사람만 빠지고. 한 명만 빠져요. 임성근만 빠지는 거예요? 임성근만 빠지고 오히려 저기 작년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명을 이첩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박 단장이 8명이었잖아요. 8명이 그러니까 6명이니까 2명 아닌가? 예. 6명을 빼고 2명만 이첩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6명으로 다시 불어났어요. 예. 그러면은 누가 빠졌냐? 3명이 빠졌는데 현장 통제관이라고 얘기했던 상사 1명, 중사 1명. 예. 여기 빠집니다.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빠집니다. 그다음에 5명이 남는데 8명 중에서 저기 1명이 추가됐어요. 사단에서 그 보급을 담당하는 장교. 그 9명 쫓기 안 갖다 줬다고. 이걸 찾아낸 거예요. 군 수사기관에서 이첩을 안 했는데도 경찰이 수사하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까지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고 보면은 무지한히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잘한 열심히 거예요. 한 거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했던 수사하고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더 얹었으니까.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하나만 빠진 거예요. 한 명만.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고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민성근이 살리려고 다른 사람 뺐다가 또 넣었다가 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 오로지 이걸 딱 들여다보면 임성근 살리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단장도 빼고 여단장도 빠졌는데 이번엔 여단장이 들어갔어요. 여단장은 원스타입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지휘관 하라는 얘기냐 이러는데 지휘관이 들어가요. 오로지 임성근만 빠진 거야. 오로지. 아니 국가기관이 근데 이렇게 해도 마구잡이를 해도 됩니까? 되는 겁니까? 누구 빼고? 이것만 빠진 거야. 이것만. 아예 그러면 그냥 김건희를 수사 책임자로 맡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설명합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걸 무슨 논리로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궁시렁 비공개로 하면서 수사심의회가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법에도 없어. 사실은 수사심의회는 저기 수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야.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또는 유족이나 희생자, 피해자 쪽 여기서 수사심의를 요청하는 거지. 수사기관은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건 중리 제 머리 깎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요. 근데 그걸 하고 수사기관은 빠져나가고 심의회가 했다. 그런데 그럼 그 심의회는 누구냐? 몰라. 그냥 저기 법대 교수,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뭐 해가지고 뭐 7명, 8명인데 그럼 그 7, 8명인데 직업만 나와 있지 몰라. 임명 과정도 모르고요. 그것도 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사 외압 무효에 직접적으로 그 외압 무효이 사라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도 초동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 한 사건을 이첩한 내용들 다시 회송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다고 한 사람 인물을 뺀 거 아닙니까? 그 결론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 과정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 외압 무효는 경북경찰청의 임성근의 무혐의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그걸 말 그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게 정권의 외압 시도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다음번에 박정훈 대령 재판에도 별하별 이제 수를 다 쓰려고 지금 아마 작전이 들어갈 겁니다. 수사를 이렇게 해놨으니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게 꽤 도움이 많이 됐다고 경북경찰청이 판단하면은 아마도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나 임성근을 빼버림으로써 박정훈이 과대망상을 한 거다. 봐라, 수사기관은 임성근 잘못 없다 그러지 않냐. 근데 네가 왜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그걸 지도하니까 항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재판이에요. 박정훈 대령 재판 이거 어떤 식으로든 또 뭔가 앞으로 그 우리가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법원에서 하는데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군사법원이. 그래가지고 국가 인권이 무너져, 국가 권익이 무너져 할 때도 우리가 이 국가기관 다 썩고 무너졌다고 붕괴할 때도 그나마 군사법원이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다 채택해 줌으로써 여태까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찰이 스스로 자기들 발목을 잡아버림으로써 경찰 수사도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이미 검찰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난 참 민주당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지난 2, 3주 동안에 그 입법청문회 이후에 민주당에서 꼭 긴급 조치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저거 막아내지 못하면 이거 2차 가해, 3차 가해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그리고 신문 칼럼도 쓰고.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노력이 견제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막 경북경찰청에 윽박지르면서 빨리 수사 끝내. 일주기 되기 전에 끝내. 이럴 때 무슨 의도냐고 따지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 큰일 날 짓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진실을 밝히다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이거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박정훈, 이용인 대령, 중령 그 외에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수사관들 고통받고 신음하고 인격이 무너져 내리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실은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저렇게 수사 발표하는 걸 무방비 상태로 하게 만든 거는 조금 우리가 아쉬운 대목이에요. 더 강하게 견제했었어야 돼요. 이거 하나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내 집권 세력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경로해서 최혜병 사건에 대한 그 외압을 행사하고 사단장 정도는 봐주라고 했다. 이런 정도라면은 마사지 잘해서 디펜스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철없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경로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마사지하고 특검 정도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봐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게 바로 이 특검을 막는 핵심적 이유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건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경로가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지 몰라. 경로가 다가 아니면 뭐가 있는 거죠? 경로를 하게 만든 배후와 로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특검을 그렇게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걸 저지해야 되는지 그 사고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치 빠른 사람들 경우에는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막아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다음 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자꾸 짜증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진실은 보호해야 될 사람을 보호할 때 그때 밝혀진다.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는 다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밝혀진다. 내가 이 얘기를 거듭거듭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를 택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경 기자님, 네. 거부권 행사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나토 관련 출구인가요, 미국에? 네. 그 5일날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로 합산을 해보면 20일 안에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을 아다시피 7월 19일이 최혜병 사망 1주기고요. 20일이 이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근자의 날은 피할 것 같고요. 국무회의라는 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16일이 아마도 유력시 되는데, 그날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가는데 하와이 들렀다 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8일, 9일 일정은 미국에 있는 인도 태평양 작전사령부 가서 대통령이 이제 보고받는 일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10일, 11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로 이동해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부부의 뭐 대통령 만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10, 11일 가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런 회원국들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엄혜영님, 오늘 미국과 하와이로 여행 갔다죠? 나라는 개판 5분 전 마구 뒤집어 쑤셔놓고 지들은 하와이로 혈세로 구혼 여행 가나? 마지막일지 모르니 하와이로 갔나? 정말 파렴치한 그러셨는데, 이 미국 갈 때 하와이 꼭 경유해야 됩니까,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국방위원들이 주로 하는 코스죠. 미국 갔다 하와이로 오든가 거기에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으니까. 되게 갈 때는 잘 안 들러요. 올 때 들르긴 하지. 올 때 들르긴 하네.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조금 뭐 그림을 만들려는 건지 바람을 쐬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건 뭐 옛날 진주만 공습이래. 한 80년간 다 알려진 데고, 근데 새삼스럽게 가면서 지구의 52% 면적을 관할하는 사령부다. 아이 뭐 그거 그 52% 안에서 관할이 안 돼가지고 일어난 전쟁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그림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뭔 그림이 나옵니까? 일단은 이 인도 태평양의 미국의 어떤 중추국가로서 우리가 또 역할을 앞으로 큰 걸 또 뭘 할 것처럼 하와이 가서? 이렇게 하겠죠. 예. 몰라요, 저도 그걸 내가 자꾸 저한테 나도 모른다니까. 저기 거 가면은 볼만한 데 많아요. 아니 안보 전문가가 대답을 안 해주시면 누가 합니까? 하와이 가서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문재인 그게. 정부 시절에 미국 순방을 이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올 때 하와이를 한번 들렸었어요. 근데 반나절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군 유해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행사만 하고 바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명분이 딱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영부인께서 명품이 다 떨어져 가는 거 아닌가. 거기 뭐 듀티프리샵 좋은 데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데 많죠. 네. 뭐 그것도 있고 명품 또 치료가 필요하니까. 네. 요즘에 받은 지가 좀 오래됐을까요? 오래되셨죠. 디올백 혹시 반납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싸서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어때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봤는데 균열이 생겨서 재의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재의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빨리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108석 관리가 잘 될 때, 이때가 오히려 재의결할 때 집권 세력에겐 낫지 않느냐. 8월이 되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김건희 문자에다가 또 최혜병 특검 그거 지금은 좀 많이 문자에 희석됐지만 그게 여전히 정치적 급소거든요. 그러다 보면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예상이 안 되니까 차라리 거부권을 빨리 행사해서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쪽에 지금 계산서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20일까지 꼭 기다릴 일도 아니지 않냐. 거부권이 그 전에 될 가능성도 있다. 요건 한 가지 참고사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 받는 순간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니까. 뭐 그 점이에요.
앞으로 가면 파출소, 뒤로 가면 경찰서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최혜병 특검에 대한 외압이고 대통령 경로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지금 방어해야 된다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정권 내 결의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최대한 이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특검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60~70%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강도가 달라졌어요. 그게 저번 입법청문회 효과입니다. 막상 화면으로 증인들이 얼굴에 나가니까 특히 이렇게 이 뉴스를 다 팔로우업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야 맨날 뉴스 다루니까 저 뻔한 얘기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TV로 보는 국민들은 달라요. 그렇죠. 예, 식당에서 밥 먹다고도 야 저렇게 답변하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 뭔가 있구나. 뭔가 이런 그 느끼는 감도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걸 정권에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른 척 하겠죠. 네. 알고 싶지도 않겠죠.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예. 그래서 자꾸 뭔가를 터뜨려야 돼요. 이러다가 연말에 동해에서 석유 안 나오면 참 큰일인데 이거. 그거에 오매불만 그냥 팔자 고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가서도 뭐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내려고 이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그런데 바이든이 뭐 제대로 알아들어야 뭐 이제 뭐 지금 저 바이든이 뭐 거의 뭐 지금 골로 가고 있는.